자, 오늘은 교재로는 국어예요. 그래서 여기는 업사이클링 그리고 리사이클링 그런 단어를 둘러싼 어쩌면 함께 사는 세상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교재의 제목은 함께 나누며 살아가요라는 뜻이에요.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원래 하던 대로 첫 번째 이 네모는 우리가 천천히 잘 읽어보고 앞으로 우리가 요약하는 문장들의 샘플처럼 이 정도로 간결하게 이런 샘플이에요. 그쵸? 이거 먼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업사이클링이란 업사, 업사이클이란 현사시킨다는 뜻이 업그레이드와 재활용한다는 뜻의 리사이클링을 합친 말이다. 업사이클링은 없는 물건을 원래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리사이클링과 다르다. 버려지는 물건의 디자인을 더해서 가치가 있는 상품으로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없는 현수막을 예쁜 가방으로 만드는 것이 업사이클링에 힌팅한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 나오는 첫 번째 글은 짧은 글은 사실은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 이런 용어. 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용어는 업사이클링. 사실 영어로 만들어진 그 신조어죠, 그렇죠? 업사이클링이란 말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럼 같이 한번 보면 그래요. 시끄러워서 창문 좀 닫을게요. 창문이 열려 있으니까 버스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국제관 앞에 버스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업사이클링이란 향상시킨다는 뜻의 업그레이드와 재활용한다는 뜻의 리사이클링을 합친 말이다. 그랬어요. 자, 업사이클링은 그 향상시킨다. 뭔가를 더 좋게 올린다. 이런 뜻, 위로 이렇게 올린다. 이런 뜻이에요. 향상시킨다. 그런 뜻의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는 알죠? 업그레이드와 재활용한다. 다시 사용한다. 우리 뭐 쓰레기 재활용 이런 거 하잖아요. 한국은. 재활용한다는 뜻의 리사이클링. 다시 쓴다죠. 그렇죠? 리사이클링을 합친 말이다. 업그레이드 플러스 리사이클링 해서 업사이클링 이렇게 붙은 말이다. 그래서 업사이클링은 띵띵 없는 물건을 원래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리사이클링과 다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어쩌면 여기는 뭐 사용할 수 없는 이런 뜻의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죠.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을 원래의 용도로. 예를 들면 이 컵을 스타벅스에서 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1년 동안 쓰다가 이제 쓰기 싫어. 그리고 선생님이 버렸어요. 근데 러시아에서 이 고리가 한국에 왔어. 돈 주고 컵 사기는 아까운데 이거 멀쩡한 컵인데 왜 여기 있지? 그럼 내가 나 이제 그거 컵이 새거 다른 컵이 많이 생겨서 안 쓰려고. 그럼 내가 쓸게 하고 다시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 컵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리사이클이죠. 그쵸? 다시 사용하는 것. 그런데 그거하고 이제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버려지는 물건에 디자인을 더해서 가치가 있는 상품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버려지는 물건에 뭘 더해요? 가치, 디자인을 더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하얀 컵을 버렸어요. 하얀 컵이 있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하얀 컵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예쁜 컵으로 만드는 거. 그런 것. 아니면 이제 여기 다음에 예시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다른 거여서 디자인을 더한다는 거예요. 예쁘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온라인 강의가 돼서 이건 뭐 리사이클은 아니지만 온라인 강의가 돼서 우리 선생님들이 모두 노트북을 사고 그리고 아이패드를 샀어요. 거기에 이렇게 낙서, 글씨, 그림 그리고 이런 거 하려고요. 그랬는데 거기 펜슬 있죠. 그러면 이제 거기 아이패드에서 나온 펜슬은 하얀색인데
선생님들이 예쁜 걸 이렇게 디자인 스티커를 붙이고 그래요. 예쁘게. 그러니까 뭔가 디자인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뭐 할 게 여긴 없네.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을 더해서 새로운 가치 있는 상품을 만든다. 예를 들어 또 여기 사용할 수 없는 버려진 현수막을 예쁜 가방으로 만드는 것이 업사이클링에 해당됩니다. 사례를 보면 현수막 그 플랜카드 알죠? 뭐 단국대학교로 오세요 이런 그 천으로 만든 게 있는데 날짜가 몇 월 며칠에 학생회가 있어요 했는데 날짜가 지나면 사용할 수 없을 때 그걸 이렇게 잘라서 가방을 만들었어요. 그럼 현수막이 디자인으로 가방을 만들었죠. 그런 게 업사이클링에 해당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여기에서 알고 있는 어휘와 표현에 체크하세요. 그랬어요. 자, 향상시키다 알아요? 아까 말한 대로 더 이렇게 좋게 점점 좋아지게 하는 거. 레벨업, 레벨업, 레벨업 이렇게 어떤 물건에. 그 다음에 재활용하다는 다시 사용하다. 그 다음 용도 뭐예요? 용도는 어디에 쓴다. 그렇죠. 만약에 이런 끈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용도가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머리를 묶을 때 사용해요. 이렇게 머리끈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게 용도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이런 거. 그다음 더하다는 플러스 하는 거예요. 플러스. 선생님이 이거 컵인데 이걸 물을 마시는 게 기본 용도예요. 그쵸? 네, 여기에 보면 이거 선생님이 컵이 또 있어요. 이거 선생님이 그린 거예요. 도자기 이렇게 그림으로 예쁘지? 색깔 예쁘죠? 이렇게 선생님이 그렸어요. 그래서 컵을 만들었어요. 원래는 이것처럼 물을 마시려고 만들었어요. 원래는. 그랬는데 연필을 꽂았어요. 그러면 이거 컵이 뭐가 됐어요? 연필꽂이가 됐죠. 그럼 이렇게 플러스한 거예요. 물을 마실 수도 있고 펜을 꽂을 수도 있고. 그다음 합치다는 두 개를 하나로 이렇게 만든 것. 따로따로 하나씩 있는 걸 이렇게 하나로 만든 것. 그다음 가치는 이것이 얼마의 그 뭐지? 그게 있느냐. 이게 뭐 100만 원어치의 가치가 있느냐, 10만 원어치가 있느냐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그런 값어치 같은 것. 이게 가격으로 하면 얼마나 될까? 이게 마음속의 가격, 뭐 실제 돈의 가격 다 합해서 이게 얼마나 좋아, 얼마나 중요한 거야, 얼마나 필요한 거야 이럴 때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쓸모없다 하고 반대되는 표현이죠. 가치 있다. 그다음 상품은 뭐 이렇게 가게에서 파는 물건들 이거는 선풍기 상품이에요. 그쵸? 그다음 현수막은 아까 말한 대로 그 플랜카드 같은 거 있죠. 학교 앞에 붙였어요. 뭐 단국대학교 학생 여러분 뭐 어디로 오세요 이런 거 이렇게 표시해 놓는 거. 국제 썸머스쿨 개강 이런 거. 우리 국제관에 여러분들 오시면 앞에 곰돌이가 이렇게 단국 유니버시티 웰컴 뭐 이런 거 써 있어요. 그런 그 천으로 된 그런 간판이 현수막이에요. 그래서 현수막을 예쁜 가방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해당하다. 이것이 그것이다. 이런 거. 해당하다. 자, 그다음 기억 두 개가 있어요. 여기 본문에 두 개가 있어요. 업사이클링은 땡땡 없는 물건을 원래 용도로 사용하는 것. 예를 들어 띵띵 없는 현수막을 예쁜 가방으로 만드는 것. 여기에 들어가는 말 1번 순서, 쓸모, 이유, 목표. 뭐가 될까요? 정답은 쓸모. 그쵸? 어디에 사용하는지, 쓸 수 있는지, 이런 게 쓸모 있다, 쓸모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 3번은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같은 것을 고르세요. 자, 업사이클링은 리사이클링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맞아요? 반대는 아니에요. 그쵸? 다른 거죠. 다른 거지 반대는 아니에요. 업사이클링은 버려진 물건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 이고리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뭐요? 힘이 없어 보여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럼 점심 안 먹었어요? 점심도 먹었어요. 그럼 파이팅! 오늘따라 이렇게 있으니까 저도 힘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사용하는 건 뭐예요? 리사이클, 그죠? 리사이클링이고. 자, 업사이클링은 버려진 물건의 본래 사용 목적이 중요하다. 아니에요. 그쵸? 디자인을 더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쵸? 자, 업사이클링은 버려진 물건으로 아름다운 의자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업사이클링의 예가 되죠. 그쵸? 내용에 있는 것과 같은 걸로는 4번. 4번. 자, 그럼 우리 여기 한 줄씩 쓰기 1번. 업사이클링이란 항상 시킨다는 뜻의 업그레이드와 재활용한다는 뜻의 리사이클링을 합친 말이다. 이거 써보세요. 쓰세요, 지금. 다 썼어요? 그럼 두 번째 2번 업사이클링은 쓸모없는 물건을 원래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리사이클링과 다르다. 이것도 써보세요. 다음에 3번 버려지는 물건에 디자인을 더해서 가치가 있는 상품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자, 4번. 예를 들어 쓸모가 없는 현수막을 예쁜 가방으로 만드는 것이 업사이클링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 우리 5번은 전체를 기억해서 쓰기예요. 자, 그럼 여기 있는 본문 다시 한번 각자 읽으면서 기억해서 전체 보고 그대로 쓰지 말고 딱 기억해서 여기 5번에다가 여기에 써보세요. 저는 여기를 펴드릴게요. 이렇게 해드릴게요. 생각 안 나면 이렇게 보고 좀 생각해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써보세요.
다 썼어요? 자, 그럼 우리 오늘의 함께 나누며 살아가요라는 오늘의 전체 이슈 함께 나누며 살아가요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번에는 요렇게 여기도 지난번처럼 요렇게 여기까지 있습니다까지 한 문단. 일단 이고리 먼저 읽어보세요. 첫 번째 문단. 공유 자전거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용하는 편리한 자전거입니다. 요금을 내고 자전거 대여소에서 공유 자전거를 빌려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한 후에 근처에 있는 대여소의 자전거를 반납하는 서비스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으며 특히 이용 요금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잘했어요. 자, 다음 두 번, 어이구, 어머, 미안. 왜 이래. 그 다음에 여기는 하지만부터 돌아갑니다까지 준대. 네. 하지만 편리한 공용 자전거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함께 사용하는 자전거이기 때문에 몇몇 이용자들을 공용 자전거를 내 물건처럼 소중하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용하다 보니 자전거가 쉽게 고장이 나거나 심할 때는 자전거를 도난당하기도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나는 마음으로 공유 자전거를 이용하게 되면 결국 자전거 관리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그 피해는 사용자들에게 돌아갑니다. 네, 잘했어요. 다음 따라서부터 마지막까지 최티엔주어, 최티엔쥐. 네. 타라스 공유 자전거를 사용하는 시민들은 자전거를 내 물건처럼 소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교통 질서를 지키며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약속된 점을 반납해야 합니다. 길거리에 벌어진 자전거는 도시의 아름다운 모습을 해지는 쓰레기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함께 사용하는 편리한 자전거. 그래서 함께 같이 사용하는 편리한, 불편한 아니고 편리한 자전거. 그래서 공유 자전거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공유라는 거, 공유 알아요? 도깨비. 도깨비, 그치? 도깨비 공유. 도깨비 공유는 몰라요? 뭐예요, 그거? 네, 도깨비 들어봤어요. 드라마 몰라? 네, 들어봤어요. 도깨비 드라마 못 봤어요? 네, 뭐 봤는데 근데 들어봤어요. 그 인물. 아이고 슬프다. 도깨비를 모르는 사람들하고 공부하기 싫다. 얼마나 재미있는데 오래됐어요. 옛날 드라마예요. 자, 도깨비가 공유는 그냥 그 농담이고 도깨비 주인공 이름이 공유였죠. 자, 공유라는 건 함께 사용한다. 공동으로 갖는다. 이런 뜻이에요. 공동으로 갖는다. 그래서 공유, 같이 쓰는 예. 같이 쓰는 자전거 이런 뜻이에요. 공유 자전거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용하는 편리한 자전거입니다. 자전거가 있는데 선생님도 자전거가 있어요. 집에 자전거가 있는데 선생님 자전거는 다른 사람이 못 써요. 그냥 우리 집에 그 대문 안에 창고 안에 있기 때문에 이고리가 타고 싶어도 탈 수가 없어요. 저만 탈 수 있어요. 근데 공유 자전거라는 건 내가 타다가 하울이가 타다가 준재가 타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편리한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요금을 내고 요금은 돈. 1시간에 뭐 500원, 1,000원 이렇게 요금을 내고 자전거 대여소에서 여기 이 단어 조금 어려워요. 대여소 그쵸? 대여소란 단어 조금 어려운데 대여소는 빌려주는 곳. 대여하다. 그럼 빌려주다.
이런 뜻이에요. 대여소에서 대여하는 그러니까 빌려주는 곳에서 공유 자전거를 빌려서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한 후에 그래서 원하는 장소 뭐예요? 가고 싶은 곳. 그쵸? 장소니까 가고 싶은 곳까지 이동하다 뭐예요? A에서 B로 옮기다. 그래서 간 후에 근처에 있는 대여소에 자전거를 반납하는 서비스입니다. 자, 이건 선생님이 보니까 중국에 가니까 중국에 왜 연두색, 베이징에 가면 연두색 자전거 있어, 그쵸? 그 그린, 그 연한 그린색 자전거 있죠. 그래서 중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나라마다 다 있더라고요. 그쵸? 중국에 있죠? 여러분 타봤어요? 중국 사람들? 중국에서 이런 자전거 타봤어요? 네, 타봤어요. 한국에서는요? 아니요, 타본 적이 없어요. 아, 한국에서는 타본 적 없어요? 네, 이골이 러시아에도 공유 자전거 있어요? 제 도시에는 없어요. 모스크바에는 아, 있을지도 모르지만 제 도시에는 없어요. 아, 모스크바에는 있는데 이골이 사는데 시골이구나. 시골 같은 도시? 에이, 그래도 도시하고 싶구나. 그러니까 시골 같은 도시, 이골이네 동네에는 없지만 모스크바에는 있고. 우리 프리다 들어왔어요? 네, 여기 있어요. 프리다 스웨덴에는 공유 자전거 있죠? 네, 있어요. 그죠? 특히 선생님이 스톡홀름에서 많이 있어요. 그쵸. 스톡홀름 같은 데는 진짜 많죠, 그쵸? 저도 헝가리에 살았으니까 헝가리에는 많이 있었어요. 저는 안 탔어요. 너무 높고 너무 단단해서 못 타겠더라고요. 저는 조그만 자전거 타는데 그래서 안 타봤는데 보기만 했어요. 그래서 유럽의 여러 도시에 가보니까 유럽에는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게 뭐 유럽이 먼저인지 중국이 먼저인지 베트남이 먼저인지 한국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전 세계에 다 있는 게 공유 자전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대여소에서 요금 내고 빌려서 타고 반납하는 것도 빌린 곳이 아니라 아무 데나 다 반납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고 자,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일까요? 왜 이럴까요?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말. 왜 그럴까요? 버스 타고 가는 것보다 자전거 타는 거예요. 그쵸. 버스를 타면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면 자동차 안 타고 버스 안 타고 이렇게 하면 아마 매연, 배기가스 없어서 환경이 좋아질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잖아요. 한국만이 아니라 중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뉴스를 봤어요. 근데 그 오존층에 구멍이 났다고 환경오염 심각하다고 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좀 약간 스탑했잖아요. 지금 생활을 스탑한 상태잖아요. 오존층이 닫혔대요. 그리고 공기도 맑아지고 요새 봄이 되면 한국에 미세먼지도 진짜 많이 있는 날아오는데 요즘 오늘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미세먼지가 오늘은 좀 있는 것 같은데 보통은 미세먼지도 거의 없어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자전거를 사람들이 타면 자전거는 오일 넣지 않으니까 그냥 페달을 돌려서 힘으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 환경오염 줄일 수 있고 특히 이용요금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렴하다는 싸다라는 뜻이에요. 싸다. 사용하는 비용이 싸다. 그런 거죠. 자동차를 사는 것보다 버스를 타는 것보다 모든 것보다 싸다. 그런 거죠. 자, 하지만 편리한 공유 자전거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 함께 사용하는 자전거이기 때문에 몇몇 이용자들은 공유 자전거를 내 물건처럼 소중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해결할 문제점 중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물건처럼 잘 쓰지 않는다.
내 자전거면 어떻게 해요? 막 타고 돌아오면 먼지도 막 닦고 이렇게 잘 해서 딱 세워놓잖아요. 그쵸? 근데 휙 던져놓고 가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쵸? 딱지 깨끗하게도 안 쓰고. 함부로 이용하다 보니까 자전거가 쉽게 고장이 나거나. 자, 어떻게 고장나요? 만약에 먼지 잘 닦아주고 똑바로 잘 부드럽게 와서 딱 세우면 괜찮은데 슉 하고도 슉 던지고 가고 이러면 부러지기도 하고 찌그러지기도 하고 그렇게 고장이 나기도 하고 심할 때는 자전거를 도난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도난당한다는 건 뭐예요?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훔쳐가는 거예요. 반납 안 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말에 나 하나쯤이야 이러면 에이 다른 사람이 다 잘하고 나만 하나 가져가면 어때? 이런 거죠. 나 하나쯤이야 괜찮을 거야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공유 자전거를 이용하게 되면 결국 자전거 관리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자전거가 자꾸만 고장나면 고치고 이런 돈이 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사용자들에게 돌아갑니다. 공유 자전거 회사에서 자전거 고치는 비용이 많이 들면 당연히 사람들이 다음에 이용 요금이 처음에 100원이었다가 200원 되고 300원 되고 500원 되고 이렇게 비싸지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공유 자전거를 사용하는 시민들은 이걸 사용하는 시민 뭐예요? 도시 사람들, 그 도시의 사람들, 뭐 서울 시민들, 용인 시민들, 용인시에 사는 사람들, 자전거를 내 물건처럼, 자 여기 내 물건처럼 있어요. 자, 이 자전거는 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물건과 같이 이런 내 물건처럼 소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소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교통 질서를 지키며 안전하게 자전거를 교통 질서도 잘 지켜서 안전하게 다치지 않게 자전거를 타고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약속된 장소에 반납해야 합니다. 자, 이 약속된 장소는 어디예요? 만약에 공유 자전거가 A 지점, B 지점, C 지점 있으면 그 자전거를 보관하는 곳에다가 반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 데나 버리지 말고. 길거리에 버려진 자전거는 도시의 아름다운 모습을 해치는 쓰레기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자리에 반납하지 않고 길거리에 그냥 휙 던져놓고 가면 이게 뭐가 돼? 쓰레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자전거가.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보면서 각자 요약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밑에 이 자리에다가 요약을 해보세요. 요약하면서 화장실 갈 사람 가고 쓰는 사람 쓰고 하고 지금 3시 43분이니까 4시 10분이면 다 쓸 수 있죠? 될까요? 4시 10분까지 일단 1타 목표. 네. 화장실 가도 돼요. 네. 자, 그래서 도시농부로 살아가기인데 도시농업은 도시에서 농사 짓는다는 것은 도시의 다양한 공간들을 사용해서 농사를 짓는 일을 말합니다. 도시농부, 아까 도시농부가 도시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도시농부라고 했고 그렇게 사는 방법이고 어떻게 하냐? 도시의 다양한 공간. 그래서 다양한 공간은 여러 공간.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 그냥 땅에서 밭, 논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짓는데 도시에서는 딱 밭, 논 이런 거 없으니까 여러 공간, 이런 공간, 저런 공간, 다양한 모양이 여러 가지인 그런 공간들을 사용해서 농사를 짓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농사라는 단어를 들을 때 사람들은 대개 넓은 논이나 밭에서 농작물을 키우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보통 사람들은 농사 그러면 뭐야? 그러면 그 단어를 농사하는 단어를 딱 들으면 넓은 논 뭐예요? 쌀 만드는 곳이 논이죠. 그쵸? 밭, 배추, 파, 고구마 이런 거 밭에서 나와요.
논이나 밭에서 농작물은 뭐냐면 농사 지어서 거두어서 우리가 먹는 것들이 농작물이에요. 그래서 배추를 심어서 잘라서 김치를 만들고 벼를 심어서 쌀을 만들어서 우리가 밥을 먹고 그런 쌀, 배추, 파 그런 것들이 농작물이에요. 농작물을 키우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시농업은 이런 모습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넓은 논하고 밭에서 이렇게 뭘 심어서 나오는 그것하고 그 그림하고는 도시농업은 좀 차이가 있다. 다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도시농부들은 논이나 밭이 아닌 건물 옥상 그리고 베란다, 집 근처에 있는 작은 땅 그런 것을 사용해서 식물을 재배하기 때문입니다. 자, 선생님도 도시농부 하고 싶어서. 자, 도시농부는 그 대신 이 농사한 걸로 돈을 벌지 않아요. 보통. 시골에서 넓은 논이나 밭에서 큰 차이점은 거기서 지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만든 배추를 도시에 팔아요. 그래서 돈을 벌죠. 근데 도시농부는 사실 반은 취미생활이죠. 선생님도 선생님 집 베란다에 조금 심었어요. 고추 3개 이렇게. 그랬으니까 그럼 고추 3개 심어서 팔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건 그 취미생활처럼 건강한 걸 내가 만들어 먹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건물 옥상, 건물의 위 꼭대기, 베란다, 근처의 작은 땅을 사용해서 재배합니다. 안전한 먹거리. 아, 먹거리는 뭐냐? 먹을 음식들 이런 거예요. 먹거리는. 근데 어떤 먹거리예요? 안전한 그런 뭐예요? 나쁜 약이나 농약 같은 게 안 들어간 그런 의미가 되겠죠. 먹거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사람들이 좀 더 안전한 것, 농약이 없는 것 먹고 싶다. 이런 그런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도시농업은 더욱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기른 채소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농약 막 안 쓰고 내가 직접 만들고 그런 거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래서 하나는 안전한 음식을 먹는다라는 장점이 있었는데 또 하나 더는 농사를 지으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어.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도시농업은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 아니고 단점도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안전하고 깨끗한 먹거리를 먹고 스트레스 해소하는 장점도 있는데 단점도 있습니다. 뭐냐? 초보자 뭐예요? 뭔가를 잘 못하는 사람, 처음 하는 사람. 운전면허를 땄어요. 처음 차를 샀어요. 초보 운전. 초보자에게 도시에서 농사를 짓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보자, 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건 어려워요. 이런 거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알맞은 땅을 찾아야 하고, 어디에 짓지? 베란다에 할까? 텃밭에 할까? 이렇게 찾아야 하고, 그리고 식물을 기르기 위한 농사 지식도 배워야 합니다. 지식도 배워야 하고, 따라서 도시농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도시농업 전문학교를 만들고, 이 사람들이 배울 수 있게 다양한 정보, 여러 가지 정보를 같이 나누다 뭐예요? 교환하는 거죠. 이건 이렇게 하면 좋아. 고구마는 이렇게 심어. 이런 거죠. 그래서 도시농업 전문학교를 만들어서 씨앗이나 흙, 비료와 같은 재료들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도 지난 주말에 선생님의 작은 조그만 땅에 고구마랑 고추랑 호박이랑 토마토를 심었어요. 그런데 저도 이거 하나도 몰라요. 사실은 옆집에 잘하시는 분이 가르쳐 줬어요. 근데 저는 옆집 사람이 잘 할 수 있어서 가르쳐 줬지만 도시에서는 그렇게 잘 아는 사람 찾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도시농업 전문학교 이런 것도 이게 학원 같은 걸 만들어서 배워서
하면 더 좋겠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자, 그럼 이것도 여러분 오늘은 충분하니까 시간이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요약해서 써보세요. 그럼 시간은 지금 4시 29분이니까 5시에 괜찮아요? 5시까지 30분 쓸 수 있죠? 있어요? 없어요? 네, 충분하죠? 알겠어요. 5시까지 하면 하겠죠? 아까 30분 안 걸렸어. 아, 아까 30분 조금 걸렸구나. 이번엔 30분. 오케이? 그럼 네. 5시에 다시 컴백. 그 사이에 화장실 가도 돼요.
네, 했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볼까? 누가 먼저 해볼까? 먼저 하고 싶은 사람. 누가 먼저 하고 싶어요? 없어요? 그럼 아까처럼 시켜요? 가나다 순으로 시켜야겠다, 이번에는. 가나다 순. 그러면 니우리 씨엔이 제일 먼저야. 니우리 씨엔, 네, 응, 네. 먼저 해보세요. 네. 도시 농업은 도시의 다양한 공간들이 사용하여 농사를 짓는 일을 말합니다. 도시 농업의 장점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도시 농업은 어, 단점은 초보자에게 도시에서 농사를 짓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시 농업이 전문 학교를 만들고 재료들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잘했어요. 조금 아까보다 조금 더 좀 내용으로는 더 잘 줄어든 것 같아. 조금 더 예쁘게만 다듬으면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는 누가 해볼까? 그 다음 니은 했으니까 그 다음은 따이후안이다. 가나다 수는 한국어로. 따이후안. 네. 응. 도시농업은 도시의 사람들의 도시의 부동한 공간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하다. 그것은 대개 집 천장이나 베란다 정도다. 도시농업은 식품 안전 때문에 점점 더 관심을 끌고 있다. 혈액해소와 건강에도 좋습니다. 도시농업은 소포 확자에게 듣기 어려운 것이 단점이 있다. 그래서 도시농업이 잘 자라도록 별도의 학교를 만들어 교육시켜야 한다. 네, 내용적으로 잘 요약이 되었어요. 내용적으로. 그래서 이따가 과제는 이거 다시 써서 낼 거니까 그때 문장을 조금 다듬어서 예를 들면 첫 번째 문단의 경우는 두 개 문장 속에 두 번째 거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누지 말고 베란다나 뭐 옥상 같은 다양한 공간에 이렇게 한 문장이 되겠죠. 네. 하나만 지금 기억나는 거 하나만 보자면 다양한 공간에서 농사 짓는 것이다. 뭐 베란다나 뭐랑 이런 곳에서 짓는다. 이렇게 두 개가 됐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로 만들면 옥상, 건물의 옥상이나 베란다 같은 다양한 공간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첫째 줄이 다 되죠. 그렇죠? 첫째 덩어리가. 이런 방식으로 다시 쓰기 하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따이후안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한테 아까 앞에 거 요약할 때 뭐 하나로 줄이면 좋겠네?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그런 뜻은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다른 사람도 네. 알겠죠? 그런 네. 식으로 약간 이따가 또 낼 때는 좀 더 다듬어서 내세요. 음. 그 다음에 누구냐? 디귿, 그 다음에 리을. 리을은 리안차오. 리안차오 어디 있어요? 네, 리안차오 해보세요. 네. 도시 농업은 도시의 다양한 공간들을 사용하여 농사를 짓는 일을 말합니다. 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친정기를 채소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단점은 초보자에게 도시에게 농사를 짓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에 리안차오는 첫 번째와 마지막은 짧게 잘했어요. 네, 두 번째를 한번 아까 이제 앞에 따이완이 한 거 첫 번째를 예시를 들었으니까 리안차오에선 두 번째를 예시를 들어볼게요. 두 번째가 조금 길었죠. 그쵸? 선생님 잊어버렸는데 리안차오가 두 번째 안전함부터 건강에 도움이 된다. 거기를 어떻게 줄였는지 다시 한 번만 읽어주실래요?
리아차오, 네. 두 번째 거 안전한 먹거리 있잖아요. 거기를 네. 어떻게 줄였는지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친척기를 제수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정성입니다. 아, 그것만 했어요? 두 번째에서? 네. 아, 그랬구나.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두 번째만 해줄게, 리안차오 거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걸 하긴 했어요. 근데 문장이 그대로잖아, 그쵸? 그런데 두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도시농업은 이것이다. 그런 거였고, 그 옥상 베란다 같은 다양한 곳에서 농사 짓는 거다. 이런 거고, 두 번째는 장점, 세 번째는 단점, 그리고 이래야 한다. 이런 거였어. 그쵸? 그럼 두 번째는 장점인데, 장점은 사실 두 개가 있어요. 아, 세 개인 셈이에요. 근데 두 개예요. 크게는. 자기가 직접 기른 안전한 먹거리. 하나. 그쵸? 또 하나는 스트레스 해소. 이것도 중요한 장점인 거예요. 이 스트레스 해소가 없다면 굳이 도시 사람들이 도시 농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두 번째 문단의 주요한 부분 중에 크게 하나는 직접 기르고 농약 치지 않은 안전한 음식 하나.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선생님은 이제 학교에서 여러분들 가르치니까 이렇게 만나는 시간은 좋지만 이런 수업을 준비하고 찍고 이런 것, 다른 일도 많이 있으니까 스트레스 있죠. 만약에 삼성에 다니면 그 사람들도 돈 많이 벌고 좋지만 업무 많아서 스트레스 많아요. 그래서 농사 지으면서 스트레스 해소되는 것도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 그럼 장점이 두 개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두 개의 장점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자신이 직접 기른 안전한 먹거리와 이렇게 되는 거지. 도시농업의 장점은 자기가 직접 기른 안전한 먹거리와 스트레스 해소를 들 수 있다. 이런 정도로 한 줄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지금 리안차오가 한 줄로 하는 건 아주 잘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줄을 뽑았어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걸. 그렇지만 스트레스가 빠졌고, 그리고 그 문장이 그대로 들어간 거. 그럼 농약이란 단어를 안 사용해도 직접 기른 안전한 먹거리 하면 그게 다 들어가죠. 그 줄이.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서 스트레스 할 수 있다. 이건 스트레스 해소.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갑니다. 알겠죠? 줄이는 방법.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어요? 네. 그 다음은 왕준재. 네. 해보세요. 네. 도시 농업을 도시의 다양한 공간들을 사용하여 농사를 짓는 일을 말합니다. 안정한 먹거리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이 커지면서 도시 농업을 더욱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건강에도 도움이 있습니다. 근데 도시농업도 단점이 있습니다. 초보자에게 농사를 짓는 일을 생각보다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 농업부 전문 학교를 만들고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자, 준재. 선생님이 지금 들리는 준재의 문장을 좀 고치자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사실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 줄 중요한 문장 잘 뽑았어요. 아주 잘 뽑았어요. 그런데 너무 똑같아. 이제 오늘 뽑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럼 다음 주부터는 뽑은 문장을 자기 글로 바꾸는 연습하기. 오늘부터는. 알겠죠? 오늘 이 첫 번째 이 긴 거에서 사실 중요한 문장은 이거 맞아요. 그렇죠? 이런 예시 안 써도 되고 이건 맞아요. 그래서 이것만 뽑은 건 잘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말한 건 좀 별로야. 그래서 이걸 자기 말로 조금 바꾸는 연습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누구였지? 리안타오였나? 그래서 두 번째 거 하면서 말한 것처럼 리안타오는 중요한 내용 두 개를 다 아니 하나만 했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떠드는 거야? 문제 친구들이야? 네. 조용히 하라 그래. 아니면 조용히 앉아서 수업 듣든가. 자, 그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리안타오에 말한 거랑 똑같아. 두 개가 중요한데 그렇게 섞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다시 쓰기 하면 되고, 세 번째는 이게 내가 아까는 선생님 여기 두 개를 하나로 만들어서 줄이기 힘들었을 텐데 여기에서 단점 하나, 근데 조금 짧게 다시 쓰기로, 그리고 여기도 짧게 다시 쓰기. 자기 글로 쓰기 연습. 알겠죠? 오늘의 포인트는 준재는 중요한 건 뽑았으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 뽑았으면 자기 말로 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왕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골이네. 자, 이골이 해보세요. 네. 도시농업은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사를 짓는 일을 말하여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도시농부라고 부른다. 도시농업은 직접 기른 채소 안심하게 먹을 수 있고 농사를 지으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초보자라면 도시농업을 쉽게 시작할 수 없어서 전문학교 같은 곳을 만들고 도시농업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공간을 결정해야 한다. 잘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보면 이고리는 여기에 문장 이게 중요한데 사실 동시농부라는 사람에 대한 정의도 해줬어요. 그죠? 도시농부라는 말이 없잖아요. 원래 없었던 일이잖아요. 그죠? 새로 생긴 거예요. 도시농업이란 말도 도시농부란 말. 농업은 원래 시골에서 하는 거고 농부는 원래 시골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그 땅이 막 있는 넓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도시에서 농사 짓는 도시농업. 도시에서 그 농사 짓는 사람, 이 두 사람을 한 줄로 넣어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이런 느낌. 그리고 다른 데도. 근데 오늘은 갑자기 이고리가 이 문장을 할 때는 문장이 좀 길어졌어. 그치? 다른 날은 되게 문장을 콤팩트하게 만들었는데 오늘은 좀 너무 약간 긴 것 같아. 한 줄이. 그래서 조금 더 짧게 하면 좋겠어요. 알겠죠? 이고리. 오케이? 이고리. 인터넷 안 되나 봐. 스톱 모션이야, 지금. 자, 아무튼 약간만 더 짧게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 누구냐? 청원이다, 청원. 그 다음은 청원. 가나다 순으로 하면 청원. 네. 도시농업은 도시의 다양한 공간들을 사용하여 농사를 짓는 일을 만든다. 사람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건강에 도움이 돼서 도시농업은 인기가 많다. 초보자에게 도시농업은 쉽지 않기 때문에 도시농업 전문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와, 오늘 청원이 1등이야. 제일 잘했어. 이번에 거는. 다른 사람도 이거 혹시 다시 듣기 하거나 그러면 청원 거 한번 꼭 들어보세요. 이 두 번째 거는. 알겠죠? 잘했어요, 청원. 네. 그 다음에 최티엔조. 티엔조. 최티엔조. 최티엔쥐. 티엔지, 너 화장실 갔어? 그럼 풀이다. 네. 왔어, 네네네. 왔어? 티엔조 먼저 네. 하세요. 네. 농자동업이란 도시에서 다양한 공간을 사용하여 경작하는 일을 말한다. 안전한 음식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시농업은 더욱 고통을 받고 있다. 환경까지 특히 농약을 쓰지 않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또한
농사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농업에도 단점이 있다. 초보자에게는 도시에서 판 농사는 생각보다 어렵다. 그래서 도시 농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했다. 너무 길어. 아, 너무 길어요? 땡땡땡땡. 시험 아, 네. 아니니까 괜찮아. 피엔저. 네.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첫 번째 줄도 첫 번째 줄은 그냥 괜찮나? 그랬는데 갑자기 여기서부터는 너무 긴 거야. 안전한 먹거리, 농약, 스트레스 다 말했잖아요. 너무 길어요. 아, 네. 예를 들면 첫 번째 줄은 너무 잘했어요. 첫 번째. 네. 여기는 너무 잘했어. 지금 단어 기억 안 나지만 잘했는데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너무 길어요. 네. 왜 길었냐? 안전한 먹거리, 관심 거리가 있다. 인기를 끌고 있다. 농약 사용하지 않는 것 어쩌고 저쩌고. 스트레스 해소하지 않는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너무 긴 거. 어떻게 네. 해야 되냐? 아까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리안 차오 할 땐가 그때 두 번째 거 해줬는데 거기처럼 네. 안전한 먹거리와 안전한 먹거리 하면 그 설명 다 된 거야. 안전한 먹거리 이 단어 하나가 여기까지 해결되는 거야. 이 까맣게 된 거 아, 보여요? 이거가 다 네. 하면 사실은 안전한 먹거리라는 뜻이에요. 왜요? 네. 관심이 커졌어요. 그래서 인기가 있어요.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요. 직접 길렀어요. 안심하고 오세요. 그렇죠? 그래서 안전한 먹거리와 스트레스 해소 아니면 안전한 먹거리와 스트레스 해소로 더욱 인기를 끌고 있어요. 끌고 있다. 이런 정도로 아무튼 이런 내용. 선생님 지금 말로 하니까 약간 좀 안 맞지만 그렇게 한 줄로. 네. 알겠지? 그래서 이 네. 마지막도 뭔가 이것도 잊어버렸는데 좀 너무 길어. 네. 그래서 그런데 도시농업은 초보자가 도시 농사 짓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네. 학교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도 아, 약간 네. 줄이고 마지막은 조금 줄이고 가운데는 많이 줄이고.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채티엔도 했으니까 이번에는 프리다. 네. 농사라는 단어를 들을 때 사람들은 되게 넓은 의미나 맞춰서 농작품을 키우는 것을 생각하는데 도시농업은 다르다. 도시농부들은 큰 밭이 없어서 집 근처에 있는 땅을 사용합니다. 도시농업의 장점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기른 채소를 먹을 수 있다. 단점도 있는데 초보자에게 쉽지 않고 알맞은 땅을 찾기 어렵다. 프리다. 네. 선생님이 뭐라고 할 것 같아? 길어요. 오케이?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조금씩 더 줄이세요. 네. 알겠죠? 오늘은 요거는 제가 이렇게 한 사람씩 조금씩 말해주면서 앞에 어떻게 줄여요 설명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조금 더 줄이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티읕 하오르이. 네, 도시농업은 도시의 건물, 옥상이나 베란다, 집 근처에 있는 작은 땅을 사용해서 농사를 짓는 일을 말한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어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시농업은 더욱 인기를 얻고 있다. 도시농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도시농업 전문 학교를 필요한다. 자, 하오르이는 선생님이 지금 들으면서 어떡하지? 생각했어요.
자, 이 어떡하지는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예요. 내용을 이렇게 섞어서 잘 쓴 부분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길어요. 알겠죠? 너무 길어요. 자, 지금 두 번째, 세 번째는 잊어버렸고, 첫 번째를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하우루이가 도시농업은 건물의 옥상이나 베란다, 집 근처에 있는 작은 땅을 사용해서 농사 짓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했죠. 그쵸?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어떻게 줄여야 되냐면, 첫째 줄의 경우는 건물의 옥상이나 베란다, 집 근처 작은 땅, 이 다 안 써도 돼요. 알겠죠? 예문을. 지금 줄이는 거니까, 건물의 옥상이나 베란다처럼, 베란다 같은 공간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줄여두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뒤에 것도, 세 번째 것도 되게 잘 이렇게 풀어서 하우루이의 글로 만들기는 잘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중요해요. 그런데 좀 너무 길다. 알겠죠? 네. 자, 다른 친구들도 지금 이거 도시농업 가지고 오늘은 제가 도시농업으로 좀 더 여러 친구들이 그 할 수 있는 걸 좀 조금씩 이렇게 하루 한 개 정도는 제가 이렇게 자세히 해주는데 이걸로 해봤는데 어쨌든 그런 식의 방식으로 줄이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도 지난주까지보다 모두 잘해줬어요. 이고리가 보기 어때요? 친구들이 훨씬 잘해줬죠? 네, 당연하죠. 당연하죠요? 그렇구나. 당연한 거구나. 근데 너무 감동받았거든요. 다들 너무 잘해서. 사실 오류도 많지 않았어요. 오류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줄이는 것도 좀 어려워했지만 좀 문장을 줄이다가 문법이라는 게 오류가 많았는데 별로 자세히 안 봐줬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아주 총명이야. 똑똑해. 너무 잘했어요.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 같이 한번 봅시다. 세 번째는 달콤한 초콜릿에 감춰진 진실. 자, 달콤한 초콜릿. 달콤하다 뭐예요? 달고 맛있고. 아주 맛있는 달달함, 스윗한 그런 느낌 말이에요. 그래서 달고 달콤한 초콜릿 알죠? 초콜릿에 감춰진 진실이라는 글이에요. 그럼 우리 이번에는 아까 안 읽은 사람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읽으면 되나? 프리다. 첫 번째. 가만있어 봐. 이거 몇 문단으로 돼 있냐? 하나, 둘. 하나, 둘. 자, 프리다가 여기부터 때문입니다까지 읽어보세요. 네. 요즘 카페에 가면 공천무역 커피 허분 공천무역 초콜릿과 같은 상품들은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능동한 마음에 이런 상품들은 구매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무역이란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물건을 사고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무역이라는 말 앞에 올바르다라는 뜻이 공정이라는 단어가 붙여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공정무역이라는 표현은 이 세상에 올바른 무역과 올바르지 않은 무역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은 초콜릿을부터 여기입니다. 까지는 리안차오가 읽어보세요. 리안차오. 네. 여기 초콜릿부터 여기까지. 네, 초콜릿은 예로처럼 살펴볼까요?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 열매의 70%는 아프리카에서 생산됩니다. 하지만 카카오 열매를 키우는 농민들은 초콜릿의 맛을 알지 못하다고 합니다. 초콜릿 판매 이익이 대부분의 무역업자와 초콜릿 회사가 가져가고 카카오를
재배하는 농심들에게 5% 정도만이 들어갑니다. 오바르지 않는 무역으로 인내해서 농심들을 열심히 일하고도 농심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해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안 읽었더라. 따이후안 안 읽었다, 그치? 네. 따이후안이 마지막에 공정무역 어떨까요?까지. 네. 공정무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공정무역 상품들은 생산자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고 그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정무역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날 수 있게 되고 만족감은 더 높아집니다. 공정무역 상품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행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이제 공정무역 상품을 구매하는 착한 소비자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잘 읽었어요. 자, 우리 초콜릿 하면 정말 맛있고 스트레스 해소해 주는데 여기에 나오는 초콜릿은 조금 약간 슬픔이 있다. 그쵸? 이렇게 웃으면서 슬프다고 하면 안 되는데 안 슬픈 건데. 그치? 좀 약간 슬픔 같은 느낌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요즘 카페에 가면 공정무역 커피 혹은 공정무역 초콜릿과 같은 상품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기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는 뭐예요? 쉽게 만날 수 있다. 많이 있다. 이런 거죠. 어디에? 카페에 가면 공정무역 커피, 공정무역 초콜릿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단국대학교 안에도 있어요. 초콜릿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 인문관, 사범관, 상경관 있죠? 가봤어. 아이고 우리 교환학생들 못 가봤겠네. 아이고 어떡해 미안해. 사람 없으니까 한국에 있죠 여러분 다. 교환학생은 모두 한국에 있죠. 네, 준재도 한국에 한국에 있어요. 준재랑 티엔저도 한국에 있죠. 네, 준재하고 네. 티엔저는 알아요? 그 인문관, 상경관 거기? 알았는데 가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 그러면 혹시 시간이 되면 요새 근데 그 카페 문 닫았을 것 같아. 학생이 없어서. 근데 어쨌든 그 인문관, 사범관에 가면 거기 어, 그 상경관 2층? 2층에 조그만 카페가 있어요. 테이크아웃 카페가. 거기 가면 써 있어. 가봤어, 하울이? 네, 거기 가면 여기 위에 어디에 공정무역 카페라고 써 있어요. 커피라고. 네. 응. 거기 우리 학교 안엔 거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 좀 인기예요. 공정무역 커피, 공정무역 초콜릿.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간에 안 끼고 직거래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직거래는 아니지만 최대로 직거래에 가까운. 직거래 뭐냐? 농사 지었어요. 중간에 많이 하고 소비자가 오면 농사 짓는 사람 100원, 먹는 사람 10,000원이면 중간에 9,900원은 다른 사람이 갖는 건데 공정무역은 중간에 칸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이 농사 지은 사람은 조금 100원 받을 걸 1,000원 받고 소비자는 10,000원 낼 걸 5,000원 내고 먹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공정무역이에요. 무역이란 단어가 붙은 이유는 그럼 공정거래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공정무역 커피, 공정무역 초콜릿이죠. 자, 한국에는 커피가 나요, 안 나요? 한국에 커피 안 나와요. 초콜릿 재료인 카카오 안 나와요. 그래서 무역은 뭐예요? 다른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커피나 카카오를 사오는 거예요, 한국으로. 그래서 무역이란 말과 공정한 거래라는 말이 붙어서 공정무역. 그래서 아무튼 공정무역 커피, 공정무역 초콜릿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여러분은 혹시 궁금한 마음에 이러한 상품들을 구매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랬어요. 구매하다는 사다죠. 사본 적이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구매하다 조금 어려운 단어죠. 자, 무역이란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물건을 사고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까 설명했죠? A 나라, B 나라. 중국에서 선생님이 중국에 가서 중국의 보이차를 사서 한국에 와서 강남에서 팔면 이거 무역이에요. 중국에서 사고 와서 한국에 팔고 이런 것. 그런데 무역이라는 말 앞에 올바르다라는 뜻의 공정, 올바르다의 뜻의 공정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역이어야 되는데 공정무역 이렇게 된 거죠. 이거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어떤 생각을 하게 하냐? 공정무역이라는 표현은 이 세상에 올바른 무역과 올바르지 않은 무역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암시 뭐예요? 수리수리 마수리 세상에는 올바른 거 있고 틀린 거 있어 이렇게 최면을 건다는 거죠. 그렇게 두 개를 그 뒤에 공정무역이라는 말 뒤에 나쁜 무역도 있어 이런 걸 말한다. 자, 초콜릿을 예로 들어볼까요? 아니다. 어디 갔어? 다 했죠. 미안해요. 그 초콜릿을 예로 살펴볼까요?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 열매, 카카오로 초콜릿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초콜릿 살 때 초콜릿을 샀어요. 초콜릿 뒤에 어딘가에 써 있어요. 카카오 몇 퍼센트, 카카오 70%, 카카오 90%, 90% 못 먹어. 너무 써서. 카카오 50%, 카카오 30% 너무 스윗해 못 먹어.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 50에서 70이 맛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카카오가 들어가는 거예요. 초콜릿에는요. 카카오 열매의 70%는 아프리카에서 생산됩니다. 카카오 열매는 70%가 아프리카에서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카카오 열매를 키우는 농민들은, 농민이란 말 나왔어요. 우리 앞에서 뭐 나왔어요? 농부 나왔었죠. 도시농업, 도시농부. 농부하고 농민 같은 말이에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농민들은 초콜릿의 맛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 마이 갓. 그쵸? 자기가 초콜릿 재료인 카카오를 만드는데 초콜릿이 무슨 맛인지 모른대요. 어떻게 그렇지? 자, 어떻게 그런지 봅시다. 초콜릿 판매 이익의 대부분은 무역업자. 그래서 무역을 하는 사람, 무역업자와 초콜릿 회사. 자, 무역업자는 뭐예요? 아프리카에서 초콜릿을 사서 한국으로 가지고 와서 롯데 가나 초콜릿에 파는 그 사람 무역업자. 그 다음에 롯데 제과는 초콜릿을 만드는 회사, 초콜릿 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업자하고 회사가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 열매를 1kg 있으면 농부는 100원 받는 거예요. 무역업자가 2,000원 갖고 또 초콜릿 회사가 또 2,000원. 그래서 나는 5,000원의 초콜릿을 사 먹는데 그 농민들은 100원밖에 못 버는 거야. 1년 내내 일해서. 그래서 못 사 먹는 거지. 그래서 초콜릿 판매 이익의 대부분 뭐예요? 80% 이상. 무역업자와 초콜릿 회사가 가져가고 카카오를 재배하는 농민들에게는 세상에 95% 다 가져가고 5% 정도만이 돌아갑니다. 와, 1년 내내 땅 파고 일한 사람은 5%만 가질 수 있대요. 말도 안 돼요. 그렇죠?
10,000원짜리 초콜릿을 사면 농부가 500원 갖는 거예요. 500원. 그럼 1,000원짜리 초콜릿을 사면 어때요? 50원만 갖는 거예요. 너무 슬픈 일이래요. 그 업자 무역하는 사람하고 초콜릿 회사가 10,000원 중에 9,500원을 다 갖는 거예요. 돌아갑니다.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무역으로 인해서 농민들은 열심히 일하고도 노동의 대가, 노동한 만큼의 대가, 돈 제대로 받지 못해서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가난하니까 초콜릿 같은 거는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공정무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뭐예요? 나왔습니다. 뜻이에요. 공정무역 상품들은 생산자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고, 자, 생산자 누구예요? 농부, 농민. 정당한 대가, 일한 만큼의 돈, 대가를 지급하고, 주고 뜻이에요. 지급하고, 그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1년 내내 일해서 500원을 5% 벌면 계속 가난하죠. 근데 만약에 30% 가질 수 있다, 20%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일하고 나서 부자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정무역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소비자 뭐예요? 저는 소비자예요. 초콜릿을 사서 먹는 사람이죠. 그렇죠? 소비자들은 그 초콜릿을 사서 먹는 사람, 이마트에 가서 쇼핑하는 사람, 소비자예요.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날 수 있게 되고. 왜 더 좋은 품질을 해요? 자, 소비자도 돈이 아주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돈이 없어요. 10,000원이에요. 그럼 못 사 먹어요. 근데 만약에 3,000원, 초콜릿 3,000원이에요? 그러면 사 먹을 수 있죠. 돈이 없어도. 아주 없으면 그것도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면. 그런데 돈이 많아요? 그러면 더 좋은 건 난 10,000원짜리 먹을래? 그래서 더 좋은 거 살 수 있죠. 그래서 같은 돈으로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날 수 있다. 여기서는 뭐예요? 만나는 거? 살 수 있고. 그래서 만족감이 더 높아집니다. 해피, 초콜릿 사기를 잘했어. 이런 거죠. 그래서 공정무역 상품은 생산자와 소비자. 자, 생산자는 농부, 소비자는 우리 모두. 여러분들도 초콜릿 회사 안 하죠? 사 먹죠? 우리 모두 소비자예요.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행복하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공정무역 상품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는, 착한 소비자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런 글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거는 그냥 숙제로, 여러분들이 숙제하면서 앞에 거 조금 전에 했으니까 이것도 같이 해서 하나의 파일로 해보세요. 연습 앞에 거는 아까 말한 거 생각해서 수정해보고, 마지막에 이 초콜릿이 들어간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해서 내는 걸로 오늘 숙제는 할게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네, 수고하셨어요. 우리 마지막 기말 시험은 6월 23일에 볼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원래 그 다른 과목들은 25, 26에 하는 과목도 있는데 우리는 중간에 뭐 어린이날, 선거 이런 날에 우리 수업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하면 돼요. 지난주는 그냥 휴강했어요. 여러분 다 같이 논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잠시만요. 우리는 목요일에 되는 게 아니에요? 목요일에 양주일 수업 있어요. 그때 또 만나요. 네. 양주희 선생님 수업인데 여러분 이 할머니 만나서 미안해요. 목요일에 만나고 교환학생들은 안녕히 계세요. 목요일에 만나요. 준재랑 네. 티엔저는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안녕.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바이바이.